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행사가 진행된 지 벌써 한 몇 분? 30분? 2, 30분. 사실 좀 행사가 진행된 지 벌써 2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비지개 한번 좀 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개발자 아니신 분 계신가요? 아, 개발자님이 많으시네요. 그럼 여기서 회사를 현재 다니고 계신 분, 그리고 여기서 아예 학생이시고 첫 회사를 블록체인으로 사업하고 계신 분, 오, 이더 많으시네요. 헐.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번 이제 개발 쪽 이제 블록체인 쪽 프로젝트에서 이제 개발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이제 잘 들었고 이제 아직 좀 비개발자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커리어를 만들지 고민되시거나 아니면 개발자인데 좀 비개발자로 바꿔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패널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요. 저는 셀레스티아라는 프로젝트에서 이코시스템 리드를 맡고 있는 남보라라고 하고, 셀레스티아는 모듈러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서 롤럭들 이제 이더리 멜트 좀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그 롤럭들이 데이터를 포스팅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여기 되게 엄청난 대단한 회사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모셨는데요. 성모님 자기소개랑 그리고 모나드랑 이제 아르크랑 에어포일 어떤 회사들이 각자를 한번더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성모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모나드 파운데이션이라는 레이어 1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폴리곤이라는 재단에서 2년 정도 아시아 대표로 있었고, 그 전에는 창업을 해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테라 이코시스템에서 했었습니다. 끝은 안 좋았지만. 그리고 그 전에는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모나드는 레이어 1이고 이제 곧 메인에서 런칭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아직은 프리 프로덕트고요. 그래도 작년에 펀드레이징을 발표를 했었는데 원화로 한 3천억 원 정도를 레이즈를 했었고요. 그래서 뉴욕 기반의 회사고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 컨퍼런스가 2개 있잖아요. KVW랑 토큰 다음 주까지 가는데 많이 사이드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치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박주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아시아 콘텐츠 리드라고 하는 직무를 맡고 있고, 저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하는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밀고 싶은 어떤 뭐 이야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전달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제 이 회사 자체가 미국 기반이라서 이제 중간에서 그걸 통역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조인하기 전에는 디스프레드라고 하는 한국 컨설팅 에이전시를 다니고, 그 전에는 젠글이라는 회사에서 다니고 21년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에어포일 스튜디오 BD 쪽 하는 세라고요. 저 한국어가 좀 서툴어서 저 영어로 하고 보라님이 통역해주도록 했어요. So I lead business development at Airfoil. We're a design studio. We work with a lot of ecosystems like Solana, Near, and many others. Before that, I used to lead Create BD at Certic, a security auditor. And then before that, I was actually on the ecosystem team at Terraform Labs. 네, 그래서 여기 그 재단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재단 여러 재단들과 같이 일하는 이제 일하면서 그 재단들을 위해서 뭐 고루 마켓이라든지 뭐 디자인 해주는 에어포일 오셔서 이렇게 패널 했고요. 이제 첫 질문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다들 이제 블록체인 이제 시작 전에 어떤 것도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완전 블록체인 완전 풀타임으로 이제 다들 조인하는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좀 이야기를 한번 하나씩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진짜 사실 이게 아는 사람은 당연히 알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또 되게 생소한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풀타임으로 조인해야겠다 이런 좀 다짐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때 좀 약간 팁 같은 것도 전달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네이버, 그러니까 원래 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창업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스타트업을 다니다가 이제 큰 회사를 가야 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 네이버 같은 데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다니다 보니까 좀 이제 코로나가 와서 아 이제 시간 좀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마침 NFT라는 게 좀 떴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한창 또 코인 열풍이 있었던 시기라서 투자 되게 많이 했었고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NFT라는 게 새로 떠오르니까 아 이거 완전 비즈니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게 가장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거래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코파운더를 만나서 이제 레이징을 그냥 네이버를 다니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터 빼고 나가기 조금 아깝잖아요 네이버인데 그래서 좀 레이징을 하고 나서 나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2021년에 레이징을 했고 해시드랑 애니모코랑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회사에서 5밀리언 정도 많지는 않지만 12라운드를 베이스를 해서 하게 됐고요. 그때까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 창업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연찮게 블록체인이 아이템이었던 것 같고 제가 언제나 생각을 했어서 비개발자 출신으로서 언제나 신기술에 가야 된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전문가가 많이 없는 필드에 들어가야 나중에 5년이고 10년이고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AI나 아니면 블록체인 이쪽으로 좀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이 아예 상관없는 정치외교학과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뭘까, 하고 싶은 게 뭔가, 잘 살릴 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 업계에 들어올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21년도에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원래 호주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었는데 일자리를 찾다가 찾았어요. 어딘가를 찾았는데 거기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틀 만에 관두고 나왔어요. 네,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전에도 우리나라 다른 그 VC라든가 그런 뭐 블록체인 업계 그 채용 공고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지원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우연치 않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업계에 이런 크립토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사실 15년도예요. 이제 17년도에 사실 첫 비트코인을 산 건 15년도고 물론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제 이제 그리고 17년도에도 좀 이상한 코인을 샀다가 이제 돈을 다 잃기도 하고 19년도에도 그때부터 이제 DCA를 막 하면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사모은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사실 취직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연치 않게 여기 이제 쟁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그 인턴을 모집을 하길래 거기다가 지원을 하게 됐고 그때 면접 때도 이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디파이 1.0이 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뭐 대답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괜찮나요? So my background is actually in international relations, so same as Song, and then human rights, which feels very far removed from crypto. But there was a point in which I was interested in how on-chain data can be applied to human rights. And at the time in 2020, I had no idea what blockchain was. But I figured the best way to learn was just to, dive right in and work at a crypto company. So that's actually how I ended up, joining the ecosystem team back at Terra. Though, things did not end well. But I think in terms of what's kept me in this space over the years, it's been the people that you meet. I think there's a lot of really interesting people with very different backgrounds. And to kind of see people who choose to pursue
a path that's pretty difficult, different from the typical. It's always been very interesting, meeting different founders, seeing the problems they're trying to solve. That for me has been probably the most fun part of the journey, and it's what's kept me in the space despite the volatility and the different scams in the space as well. 그 세라님 같은 경우도 성모님처럼 이제 그 외교학 쪽 준비 이제 전공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블록체인을 실제로 그 업계를 좀 경험해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업계에 직접 뛰어드는 거다. 여러분 이게 손 드신 말인 것처럼 이렇게 도전하시다고요. 그래서 테라폼 랩스에서 처음으로 이코시스템 쪽 그 업무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사실 테라도 그렇고 되게 업앤다운이 많잖아요. 이 블록체인 업계라는 게 갑자기 다음 부장이라고 했더니 화학 부장 막 들어오고 배워자리가 다 빠지고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까지 이 업계에 남아 계신 이유는 되게 사실 아까 형님께서 되게 국경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그 친구들 되게 다양하게 만나면서 그 사람들 되게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되게 또 재밌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되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네, 계속 그런 인연들을 또 유지하면서 계속 업계에 계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도 혹시 좀 팔로우업 질문들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되게 일단 저희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으로서 좀 외국 회사에 다들 좀 미국 기반으로 계시고 글로벌 팀원들도 있는 팀에 있는데 그러면서 좀 어떻게 회사에서 스스로를 증명하셨는지 왜냐면 저희 한국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미국 회사 다니면 막 되게 뭐 갑자기 일 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스스로 증명해야 될 순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업무라든가 소통하는 데 좀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에서 평균만 하시면 외국에서 잘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한국인들이 일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좀 친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잘리는 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막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걱정할 레벨은 아닌 것 같고 잘린 애들 보면은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사람들이 잘려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좀 힘든 건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진짜 힘들긴 해요. 이게 처음 한 1, 2년까지는 괜찮은데 막 30대 중반이 되고 막 그러니까 진짜로 힘들어지는 게 진짜 진짜 힘들거든요. 약간 아침에 그래도 한 9시, 10시 정도 일어나서 아시아 타임존에 있는 사람들이랑 콜을 진행을 하고 한 3, 4시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녁 먹고 좀 쉬다가 저희 회사는 뉴욕에 있으니까 저녁 한 9시, 10시부터 또 이제 본사랑 좀 이제 온라인을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런 콜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콜들을 하면 한 2시 정도까지는 콜이 있고 2시 끝난다고 해서 바로 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위치 끄듯이 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3, 4시 정도에 자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건데 특히 주중에는 그냥 그 개인 생활이 와요. 라고 봐야 되나요? 뭐 술도 못 먹고 친구 잘 못 만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 자체가 너무 재밌고 어린 나이에 많은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건 완전한 특혜인 것 같고 또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글로벌 프로젝트 뉴욕이면 완전 한가운데 있는 전 세계 한가운데 있는 프로젝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롤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게 좀 트레이드오프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더 이 장점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도 뉴욕 기반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모님과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 CMO가 저하고 이제 1대1 뭐 면담을 하고 싶다 이러면 새벽 2시 뭐 이렇게 콜을 잡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사실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온 지가 거의 한 2달이 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이거 이렇게 맨날 콜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단체 회의가 있어요. 이제 주중에 하는 이게 전체 회의 이런 거 있는데 그냥 나 잘 되니까 그냥 그거 다 안 들어가고 그냥 결과로 증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배째라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좀 KBW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다 실무를 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 한국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어떠한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를 뭐 요구하진 않거든요. 우리 회사 자체가 이제 체계가 없어서 그런지 뭐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되게 빡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는 되게 자유로워서 그런 보고의 의무가 없는데 이제 그런 회사일수록 자꾸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차가 많이 나는 지역일수록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증명을 해낼수록 그런 뭐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 AI로 회의 내용 같은 거 다 요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언인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덜 힘들고 싶으면은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 뭐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해라고 하는 약간 그거를 한국에서 이제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 한국에서 사람들을 외국 회사들이 저는 뽑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크게 이 언어의 장벽에서 생기는 정보의 격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 사람들한테 야 내가 주워 들은 무언가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래저래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들려주면 걔네들이 신기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면서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 think from the perspective of a service provider, where you have concrete service, such as design in my case, you're always looking for new clients, right? And the goal is growth. And so I think one thing that I have found really important is beyond just like the founders telling you, oh, do this. You have to figure out like, okay, beyond just what they can see, what are other ways that we can grow, right? And especially if they're not based in Asia, you see opportunities that they don't. And if you're able to not only see that, but also communicate that effectively, and take initiative there, that's a very valuable asset that you provide to your team. I think another thing as well is just being based in Korea, like they said, a lot of people are very interested in the Korean market, but also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and the cultural barrier, they feel like, okay, well, we don't know how to approach this market. And so just being in this space and understanding how exchanges work, how the whole ecosystem runs, and being able to provide those insights to your team is highly valuable. And a lot of founders, they really appreciate having somebody who can do what they can't. I think also on top of that, a lot of founders don't want to travel. Like they're tired of going to conferences for years. And oftentimes they're looking, especially on BD, for somebody who will go to conferences and meet the teams that they want to get connected to, but they don't want to have to go to event after event. And so, if you can prove that, you will be that person who will be essentially like the face of the company, and you will be doing a lot of that work for them. Oftentimes, they're more than happy to offload that. 사장님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좀 능동적인 태도. 예를 들면 보통 우리 되게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막 대표가 뭐 하라 그러면 네 열심히 할게요 이런 느낌의 그 회사 민들 많잖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능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트 한다든지 이런 얘기 먼저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블록체인에서는 한국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국이 되게 중요한 마켓이기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미국이나 그 유럽 같은 데에서는 한국도 뭐 언어도 다르고 뭐 문화도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할지가 되게 되게 궁금해하고 되게 막 어려워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한국인으로서 그 문화를 좀 더 얘기해주고 어떤 방법으로 한국 시장에 접근하면 좋다 이런 팁도 많이 공유하는 것도 좀 하나의 팁이라고 이제 공유해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되게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진짜 완전 많잖아요. 저희는 이제 약간 KBW는 이번 주 한국에서 하니까 좋지만 이거 다음 주 싱가포르 가고 또 11월엔 또 아르헨티나 가고 한국에서는 36시간인데 그래도 또 파운더들은 되게 또 회사도 운영도 하면서 또 여기저기 또 하면 또 그거 일찍 금방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대신에 좀 회사의 얼굴을 좀 더 찾으려고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셀러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제 에어포일이라는 회사를 대표해서 좀 더 많이 발표 같은 것도 하시고 뭐 미덕도 여시고 이제 에어포일 많이 이제 세일즈도 하시고 하는 것처럼 또 다른 분들도 되게 컨퍼런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각자 회사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공유해 주시고 아까 좀 요약하자면 진짜 한국인 자체는 일을 정말 잘한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우리 지용님 같은 경우도 되게 자기를 계속 이제 증명하는 사실 한국은 스스로가 좀 이제 약간 너무 이제 과시를 하면 좀 되나 안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계속 증명하고 성과를 계속 공유를 하는 그런 중요한 파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었고요. 혹시 아까 사실 그 다음 질문이 좀 업계로 좀 진입할 수 있는 좀 빠른 방법을 공유해 달라고 여쭤보긴 했는데 아까 이전 패널에서 이미 그 얘기가 좀 다뤄진 것 같아서 진짜 사실 되게 대단한 콘셉트들 계신데 진짜 꿀팁 같은 거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용기 있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질문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재훈입니다. 그 뉴욕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나중에는 커리어를 쌓아서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외국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마드를 하고 있는데 미국 안 가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총 받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아시아 대표니까 미국에 살아버리면은 제 그 엣지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제가 맡고 있는 영역에서 잘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한국인이고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게 명확한 엣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 있는 것보다 제가 여기 있는 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제가 가진 무기를 하나 버리고 미국을 가면은 사실 좀 불리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뭐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갈 이유가 없죠 사실. The question was,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저는 노마드 집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뉴욕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시간을 보내요. 근데 저는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블록체인 업계 말고는 이렇게 여행 많이 다니고 이런 업계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친구들이, 한국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특정 어떤 위전 대표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노마드 어떻게 하냐 하면 하라 그래요. 왜냐면 실제로 하면 약간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뉴욕에 그냥 갔어요. 당연히 비싸죠? 비싸요. 근데 거기 계세요. 친구들 만나요. 그중 친구가 갑자기 여기 체험하는 거 해볼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당연히 한국에 있는 거 너무 좋지만 오히려 약간 저는 좀 밖으로 좀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 너무 이상해. 저도 옛날에 이말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그냥 뉴욕 사는데 그냥 백수예요. 근데 그냥 작업포들 막 들어와요. 왜냐면 뉴욕은 비싼 만큼 기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진짜 막 억지로 이렇게 뉴욕 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냥 많이 다니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웹3에서는 노마드 너무 쉽다.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다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영희라고요. 부모님께 좀 유치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방금 말씀하실 때 링크드인 영상을 해봤어요. 경력에 180cc 오브라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180cc 쪽에서 많이 했다 보니까 혹시 그 경력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할 때 문제를 하고 그걸 살려서 좀 이 업계로 가고 싶다는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개인적인 조사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노보라라는 그 인베스트먼트 뱅킹에서 인턴십이었어요. 되게 짧은 거였는데 그때 자체가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원래 저는 사실 외교관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아버님이 직업이 외교관이셔서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학도 그래서 외교학 전공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외교학을 전공을 한 건데 군대를 갔다 오면서 나는 진짜 공무원이 하기 싫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딱 노무라 그걸 했던 시기가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뭐 로펌 인턴도 해보고 그거 뭐 노무라고에서 그 인베스트먼트 뱅킹도 해보고 스타트업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이 커리어랑 연결이 된 건 아닌데 사실 조금 더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인베스트먼트 뱅킹 백그라운드가 요즘에 되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백그라운드긴 같거든요. 요즘에 점점 더 파이낸셜 인스티튜션들이 많이 들어오고 스테이블 코인 페이먼트 뭐 이런 게 너무 이제 기관적인 유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백그라운드는 아주 높게 그 경력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모나드에서도 인스티튜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월시 출신들도 많이 넘어오고 싶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아주 많이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안녕하세요. 저 김준이라고 하고요. 외국계 모두 질문하는 분 중에 크립토 분야 특성상 이제 비개발 직군의 직무에 있더라도 개발자들하고 교류를 하는 타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현업을 비개발 직군으로 일 수행하면서도 뭐 그런 쪽으로 개발적으로 공부를 한다던가 혹은 개발 지식이 있는 채로 비개발 직군을 가는 게 좀 특정한 에치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Another question, so the question was, have you like done studies or like marketing crypto basically as 이 산업 자체가 어쨌든 기술 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말은 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코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필요한 건 절대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모나드가 뭐 레이어 1이고 저희가 가진 엣지가 뭔지는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비디를 하고 에코시스템의 역할을 하니까 그 정도 근데 그 정도가 되려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머클 패치가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뭐 하이 레벨에서의 언더스탠딩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직접 데이터 추출해보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짧게 답변 다시 드리자면 개발자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코딩을 할 정도로는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그런 백그라운드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도 하면 PM도 진짜 PM의 역량 이제 개발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역량도 나뉘잖아요. 그리고 BD 같은 경우도 뭐 얼마나 그 테크니컬 세일즈를 할 수 있는지 나뉘잖아요. 약간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만큼 개발자랑 직접 소통을 하는 그런 프로덕트 매니저 쪽으로 이제 지원하시면 당연히 영어랑 그리고 그런 테크니컬 이제 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테크니컬 그 놀리지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진짜 그리고 진짜 성우님이 말한 정말 좀 더 저 BD 좀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려면 진짜 그 개발적인 지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좀 공부하는 거 중요한데 뭐 진짜 뭐 마케팅이다 아니면 그 프로덕트 쪽에서 다 짜여지고 마케팅을 통출할 거다 그러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진짜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케팅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이제 뭐 우리는 이거야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트위터에서는 얘는 거짓말 안 해 하고 이제 일명 퍼드라는 걸 이제 날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B2B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트위터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이 내러티브 싸움에서 이 기술에 대한 이해를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상 이게 그 내러티브라는 게 그냥 싸움이거든, 전쟁이거든요. 그냥 트위터라고 하는 공간에서 서로 설정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좋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게 인터넷에서 나의 영역을 이렇게 넓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근본에 있는 거는 프로덕트고 프로덕트의 근본에는 이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이제 저도 사실 저희 거고 이제 완전 로레벨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경쟁자들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정도는 분명히 설명을 하고 스스로 이해를 해야 나중에 내가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Yeah, so also from like a BD sales perspective, I think knowing specifically how your product is going to help the team you're talking to
And whether you're talking to a founder, a developer, or another BD person, they have to understand like, oh, okay, like this makes sense for me, and I can see exactly how this is gonna help my team, right, or help my project succeed. So I think in that regard, being able to understand whoever you're talking to well enough to present in that way is valuable. I also think, in terms of like being able to describe, like you said, how you're different, or also understand how the person you're talking to is different from its competitors. That matters a lot, and oftentimes that can be the differentiating factor. So I think just being able to at least know to the extent and know what other teams, what other projects are building something similar, and generally speaking how how a certain mechanism works. To that extent, it is important. 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컨퍼런스 사람들 많이 만나시니까 그 만날 때 상대방한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협업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작동이 된다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품을 세일즈를 하고 할 때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질문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승욱이라고 하고요. 다른 게 아니고 좀 비비 관련에 있어서 좀 심하다고 싶은데, 방금 선생님께서 기술적인 관점을 이런 부분이라든가 개발, 세일 마케팅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디벨로핑을 하려고 혹은 그런 거를 가졌을 때 팬분들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임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블록체인 지갑 제품도 세일즈 해봤고, 지금은 약간 재단 쪽에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그걸 좀 세일즈를 하면서 약간 다르거든요, 비리가. 근데 둘 다 해본 입장으로서 저는 항상 약간 무조건 얘를 갖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세일즈도 블록체인 세일즈라고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 세일즈라고 해서 뭐 얘를 이 딜을 윈했다고 해서 이 딜이 계속 챙겨야 되잖아요, 고객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게 약간 뭔가 막상 말하고 나니까 별거 없긴 한데 그냥 저희의 제품이 왜 좋은지를 상대방한테 계속 얘기하고, 그 진짜 미덕도 많이 가면서 많이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이 사람이 그 얘가 하다 보면 감이 오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내가 무엇을 팔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리고 좀 업계에 좀 더 좀 계시다 보면 이 사람이랑 좀 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이 뭐 굳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얘기를 굳이 한다든지 한마디라도 한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타깃했으면 물고 늘어지는 게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크립토에서 좀 세일즈할 때 되게 약간 누가 보기엔 왜 이렇게 어그레시브해 할 정도로 저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Do you have any other?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제 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 디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호기심을 가진 친구들이 오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관계가 유지가 되고 계속 깊게 가는 것들 보면은 그냥 뭐 프로덕트 뭐 이런 거 그냥 상관없이 그냥 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친해지냐는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트랜잭셔널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이거 해주면 나도 이거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비즈니스 마인드셋보다 그냥 이 사람 딱 봤을 때 얘는 괜찮은데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서로 이렇게 부탁 들어주는 식으로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면 점점 그 인적 네트워크가 거기를 통해서 또 더 넓어지는 걸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뭐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제가 봤을 때 쿨한 사람이면 나도 같이 쿨하게 대해주고, 그로 인해서 뭔가 뭐 시너지가 발생을 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이건 이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이코시스템의 어떤 앱을 들고 오는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진짜 중요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인정 네트워크 잘 쌓다 보면 약간 나 너 너무 좋아, 그래서 너 여기 한번 해볼래? 약간 이런 오퍼도 많이 열심히 하니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I think to add to that, to agree, like I think crypto is very, very relational, and at the end of the day, I think
your relationships matter a lot. Not just the short-term ones where you might close a deal, the long-term ones that will follow you even after you move jobs. So I think one thing that I would say is helpful, right, in terms of building relationships, is also, I think Bora does this really well, but like hosting like lunches or dinners, or just more casual settings where people can get to know each other, and just doing these kinds of things very proactively without necessarily expecting like, oh, all of you, you should work with me, and kind of approaching it in a like, wanting to create community for others way, especially in an industry where people are often very nomadic and don't have a single base. 사라님도 그 되게 관계지향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뭐 BD가 목적이 아니지만 캐주얼한 런치라든지 행아웃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모님 얘기해 주실 것이요.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자리 대목은 필터링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너무 there's so many random people out there.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소스는 한정돼 있잖아요. 100만큼 쓸 수 있는데 나한테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50, 60 써버리면 진짜 에너지를 써야 되는 사람한테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저는 뭐 블록체인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다 만나러 다니고 진짜 연락 오는 거 다 진짜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남는 게 많이 안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배우면서 좀 필터링을 하게 된 것 같고 진짜 나한테 도움될 사람이 누군지를 빠르게 캐치하는 게 저는 이 직업을 가지면서 함양이 된 것 같고 그런 사람이어야 주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친해지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친해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양분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이 사람 친해지려면은 내가 좋아야 되는데 계속 와서 이상한 말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별로 인간적인 호감이 안 생기는 느낌? 그래서 보통은 사실 제가 재단 쪽에 많이 있어서 연락이 보통은 제가 많이 오는 그 롤에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연락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는 VC보다도 더 많이 프로젝트를 만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VC한테는 사람이 레이징할 때만 가는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블록체인 하려면은 테크니컬 한 게 필요하니까 메인넷이 필요하니까 많이 오는데 그러면서 좀 그런 걸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진짜로 괜찮은 프로젝트를 잘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시험 강의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